락스를 쓰면서 식초를 뿌려서 같이 청소를 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아놨다. 문이 나쁘면은 거기서 기절을 하고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에요. 폐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락스하고 산성물질, 식초라든지 구연산 이런 거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콜라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콜라는 그 속에 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이 할 수 있는 일이 석회석 성분을 떼어내는, 녹여내는 일을 잘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과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세균이 많다는 세탁기, 진짜 효과 있는 청소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같은 것이 실제는 세탁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끈끈한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세탁기 속에 벽에 붙게 되고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나 이런 것들과 함께 덩어리가 지게 되는데, 이런 표면에 세균이 아주 잘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계속 거기에서 정식을 하면서 또는 곰팡이 같은 것들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옷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옷에서 냄새를 내게 되는 그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제의 주 성분은 이제 염기성 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옷에 있는 그 유기산 같은 거, 냄새를 내는 주범인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기성 세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세탁기에서 그다지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염기성 세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탁기 속에는 이제 탄산칼슘 같은 것들이, 미네랄이라고 하죠. 이런 돌가루 같은 것들이 세탁기 표면에 코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또 여기에서 세균이 들러붙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석회석 성분이 생겼을 때는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석회석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에 쓰이는 백식초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백식초를 한 2컵 정도를 이 세탁기에 붓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워싱 사이클로 돌려주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이 석회석 성분을 잘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세탁기 표면에 있는 세균과 함께 많이 제거가 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도 세탁기 속에 세균이 남아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과탄산소다라는 것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라는 것은 염기성 물질인 워싱소다 또는 탄산소다로 하죠. 에다가 과산화수소가 같이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과산화수소가 세균을 죽이는데 아주 적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탄산소다에 들어있는 이 과산화수소는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에는 철이온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탁기도 따지고 보면은 그 속에 스테인레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표면에 있는 철이라든지 크로미움 같은 이런 금속 이온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구연산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글리세린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금속 이온 표면에 달라붙어서 소위 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금속 이온 표면에 붙어서 이 금속들이 과산화수소에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서 산소와 그리고 물로 쉽게 분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살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연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글리세린 이런 것들도 같이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시피를 말씀드려 보면요, 과탄산소다를 10을 쓴다고 할 때 구연산을 1 정도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 과탄산소도와 구연산이 같이 반응을 하면서 구연산 나트륨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탁기를 워싱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그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잘 죽일 수가 있고요. 또 구연산 대신에 글리세린이라는 것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탁기를 청소하실 때 락스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락스는 굉장히 강한 산화제이자 살균제입니다. 표백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은 락스를 쓰고 혹시나 깜빡하고 세탁조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은 스테인레스 표면을 좀 녹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스를 이용해서 세탁조 속을 살균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묽은 락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락스가 정말 효과가 좋고 안전한가요?
먼저 이제 락스가 뭐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락스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화학식을 한번 보면은 염소 기체 있잖아요. 염소 기체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이 둘을 섞어주게 되면은 락스가 생기고 소금이 생깁니다. 근데 이 락스가 굉장히 강한 산화제거든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거기에 실제는 산소를 끼워 넣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균이 있을 때 그 세균의 분자를 산화를 시키면서 그 세균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락스인데요. 살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표백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락스는 많은 양의 때를 없애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락스가 염기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워싱소다 같은 염기성 물질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때라는 것은 유기산 이런 것들이 기름 성분 이런 게 많은데 기름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면 비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가 돼서 잘 씻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 같은 게 너무 많게 되면은 여기에 락스를 넣는다고 해서 그 기름 성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세정을 위해서 락스 쓸 때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라스틱을 손상을 시킨다든지 스테인리스를 녹을 쓸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액 상태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묽은 상태로 사용하는 이 락스는 아주 많은 양의 때를 없애는 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락스는 그냥 표백제 그리고 살균제 요 용도로만 쓰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 염기성 물질인 탄산소다, 다른 이름도 있죠. 워싱소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 기름 성분을 그렇게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백을 할 때 그때 락스를 조금 써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락스가 염소 기체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키면 락스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실제는 화학 평형에 의해서 이 두 반응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산화 나트륨 부분을 어떤 산을 넣어서 없애버리면은 염소 기체가 많이 생기는 쪽으로 반응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락스에다가 산 성분, 예를 들어서 식초나 구연산을 넣게 되면 이 수산화 나트륨 부분을 줄이기 때문에 외려 그 바로 옆에 있는 염소 기체가 많이 생겨야 이 화학 반응이 밸런스를 이루게 되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락스에 산을 넣으면은 염소 기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염소 기체가 수산화 나트륨을 만나서 락스를 만드는 반응은 이쪽으로 가는 반응은 정반응이라고 할게요. 거꾸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락스를 높은 온도에서 끓이게 되면 물에 넣고 이제 삶든지 하잖아요. 락스를 넣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락스 성분이 다시 수산화 나트륨과 염소 기체로 생기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염소 기체는 기체잖아요. 락스는 원래 녹아 있었지만 염소 기체는 물에 잘 녹아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걸레를 또는 행주를 빨기 위해서 락스를 넣고 끓였다. 그때는 냄비 안에서는 염소 기체가 펄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염소 기체는 굉장히 강한 표백제이자 산화제이기 때문에 걸레나 행주를 하얗게는 만들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소 기체가 나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폐를 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스는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락스는 산과 섞어서 쓰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등 가루 제품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나요? 먼저 이제 화장실을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실에 대체 어떤 때가 있는가? 우리가 화장실에서 씻죠, 그죠? 씻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는 이제 개기름이 나올 겁니다. 기름에는 유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는 기름하고 구조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유기산은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성분하고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가루라는 것은 구연산도 있고 그리고 워싱소다, 베이킹소다도 있죠. 근데 베이킹소다보다 염기성이 좀 더 강한 게 워싱소다예요. 워싱소다는 빨래하고 청소할 때 좋아요. 이거 구매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이 워싱소다하고 또 이제 과탄산소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는 이 워싱소다 더하기 표백작용을 하고 산화작용을 하는 과산화수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크게 가정에는 한 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연산, 가루, 그리고 베이킹소다, 워싱소다,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구연산은 식초처럼 산성입니다. 요것만 산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염기성이에요. 요걸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화장실로 가서 몸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은 유기산, 산이니까 거꾸로 염기성 성분으로 중화를 시켜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돗물에는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는 석회석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이 석회석 성분은 CaCO3 이 성분인데요. 이것은 산성 성분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구연산을 녹인 물 또는 식초 이런 것들로 그러한 수전 이런 데 하얀 물때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구연산이나 식초로 다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또 떨어져 나오는 것들, 또 세균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단백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백질은 산성을 만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이 될 뿐이지 녹아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염기성 성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막 끊어져서 아미노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단백질이 끊어져서 분해가 된다. 잘 녹아나가는 형태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면은 산으로 녹여낼 수 있는 석회석 성분이 있고 염기성 성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기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산성과 염기성 물질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주면 산성 물질로는 염기성 성분을 제거하고 염기성 물질로는 산성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은 비누가 우리가 손을 씻든지 해서 비누가 좀 물에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은 때가 생기죠. 비누때. 이 비누때가 뭐냐 하면은 실제는 칼슘 이온의 그 유기산에서 일부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음이온 두 개가 칼슘 이온 하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녹습니다.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이것은 석회석처럼 산성 물질로 잘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연산이나 식초 같은 것으로 비누때를 다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비누때 그리고 석회석은 산성 성분, 구연산이나 식초로, 그리고 기름 성분과 단백질은 염기성 성분으로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만약에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막 엉켜 있고 그러면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잖아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은 뭘로 하면 되나요? 염기성 물질로 하면 되죠. 그래서 트랩펑, 뚜러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굉장히 강한 염기가 있어요. 염기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 것들 다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섞거나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락스는 아까 산성 성분하고 섞으면은 염소기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락스를 쓰면서 식초를 뿌려서 같이 청소를 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아놨다. 그럼 운이 나쁘면은 거기서 기절을 하고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염소기체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폐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락스하고 산성 물질, 식초라든지 구연산 이런 거 절대 섞으면 안 돼요. 과산화수소는 그냥 내버려둬도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는 락스를 같이 넣어주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를 녹여놓으면 그 속에 과산화수소가 있죠. 거기다 만약 락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빨리 분해하면서 산소 기체가 격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실 부분은 격렬하다는 거죠. 락스하고 과산화수소가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 튀겠죠. 튀다가 운이 나쁘면은 이게 눈에 튀어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명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락스는 역시 또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찬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줄눈의 곰팡이와 물때는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좋나요? 화장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샤워를 할 때 물방울이 굉장히 많이 튑니다. 그리고 변기를 큰 걸 보고 물을 내린다든지 소변도 마찬가지죠. 물이 많이 튀는데 이때 소위 비말이 생기죠. 그 비말 속에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변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날아다니다가 화장실 벽에 붙게 되겠죠. 화장실 벽에 우리의 변이 일부 붙어 있는 거예요. 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기산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소화 안 된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바로 이것이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벽면에는 이런 비말이 샤워를 하든지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더러운 것들이 화장실 벽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과 곰팡이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세균과 곰팡이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고 싶으시면 물을 제공을 안 하면 돼요. 화장실을 건조하게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곰팡이가 잘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명체는 우리도 노화가 된다 그 과정을 보면 산화가 되면 노화가 되는 거죠. 세균과 곰팡이도 산화를 시키면 돼요. 락스라든지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세균과 곰팡이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기억을 하실 것은 과산화수소
수소보다는 락스가 좀 더 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벽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뭐 검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미 박힌 거, 이런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이제 락스 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벽에 바르고 테이핑을 해둔다는 듯이 해서 며칠 동안 내버려둬야 그것을 이제 세균과 곰팡이를 다 없앨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화장실을 굉장히 건조하게 잘 유지하고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이런 세균과 곰팡이를 조금씩 계속 죽였다면, 예를 들어서 과탄산소다나 과산화수소로 한 번씩 닦아주면서, 또는 이제 식초나 구연산도 이 세균과 곰팡이를 잘 죽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청소를 해준 그런 분들은 화장실이 더러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건조하게 하고 구연산, 식초 또는 과탄산소다 또는 과산화수소 같은 것으로 자주 벽을 좀 청소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자주 청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콜라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콜라는 그 속에 인산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이 할 수 있는 일이 석회석 성분을 떼어내는 일을 할 수, 녹여내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곰팡이가 이 석회석 위에 붙어서 생긴 경우는, 또는 이제 비누때 같은 것이 이제 튀어서 벽에 붙은 경우는 콜라로 닦아도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실 것은, 콜라 속에는 당분도 있죠. 당분은 또 세균이 좋아합니다. 곰팡이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콜라로 청소를 해도 좋은데 이것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콜라를 썼으면 반드시 또 염기성 성분으로 한 번 더 청소를 해서 설탕 성분 같은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이제 콜라 청소법일 것입니다. 교수님만의 청소 꿀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조합은 꽤 괜찮습니다. 과탄산소다, 그 다음에 구연산. 과탄산소다를 10, 그리고 구연산 1. 요것을 이제,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를 이제 물에 먼저 따뜻한 물에 녹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10분의 1의 분량인 구연산을 같이 넣고 녹이죠. 그러면 이 용액은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성분,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뭐가 추가로 들어있냐면 과산화수소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도 줄이고 표백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탁조 내부를 청소를 한다든지, 이 와이셔츠에 이 누렇게 색이 있는 경우 이걸 없앨 때도 그런 것을 써도 되고, 화장실 뭐 청소를 할 때도, 벽을 청소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꽤 좋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변주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시간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봐도 괜찮습니다. 먼저 구연산 가루를 변기 주변이나 화장실에 막 뿌립니다. 그 다음에 샤워 헤드로 물을 조금만 뿌려요. 그 다음에 재빨리 스펀지로 닦은 다음에 거기에 과탄산 소다 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과탄산 소다도 녹고 그리고 거품도 부글부글 날 거예요. 이 거품은 청소하는데 도움은 별로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워싱소다, 과산화수소, 구연산 나트륨,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청소하는데 굉장히 빨리 청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설거지 할 때 가장 골치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름 설거지잖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염기 반응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싱소다를 구매를 하세요. 집에 반드시 구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워싱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훨씬 더 염기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없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워싱소다가 1이면 그 똑같은 분량의 물을 같이 섞습니다. 그러면 치약처럼 변하겠죠. 이렇게 축축한 치약처럼 된, 영어로는 슬러리라 그러는데, 이런 반죽을 기름이 좀 아직 남아있는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얹고 수세미로 한번 쓱 닦아주면은 기름때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프라이팬 청소라든지 뭐 주방에 이 후드 있죠. 후드에 그 그런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기름때는 워싱소다를 쓰세요. 베이킹소다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훨씬 더 기름 제거를 잘하는 워싱소다를 쓰는 것이 시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